거위 치는 소녀. 옛날 옛적 어느 멀고 먼 나라에 여왕과 그녀의 딸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성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공주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항상 공주를 보호했죠. 어느 날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녀는 다른 왕국의 왕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왕은 그녀의 딸에게 보석 상자를 하나 가져가도록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만약 누군가 네가 공주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 군인보다도 내 하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알겠지? 착한 요정도 공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정은 팔라다라고 하는 말하는 말을 선물했죠. 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주님.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단다, 공주야. 자, 이걸 받으렴. 그 요정은 공주에게 별 3개가 있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마법 손수건이란다, 공주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렴. 알겠지? 공주는 팔라다를 타고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하녀는 당나귀를 타고 있었지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숲길을 따라가던 공주는 너무 피곤해진 나머지 좀 쉬려고 가던 길을 멈춰야 했어요. 너무 목말라. 우리 참 물이 있었지. 그것 좀 나한테 줄래? 응? 하지만 하녀가 이미 물을 다 마셔버린 뒤였죠. 죄송해요, 공주님. 목이 타서 제가 다 마셔버렸네요. 전 공주님 하녀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공주는 하녀의 태도에 무척 놀랐지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공주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충직한 하녀요. 저 연못에서 물 좀 떠다 주시면 좋겠어요. 전 공주님의 하녀가 아니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말에서 내려 직접 물을 떠드세요. 공주와 팔라다는 눈을 마주쳤어요. 저 하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공주님. 아무래도 저 하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는 말에서 내려 엎드린 다음 손바닥으로 직접 물을 떠 마셨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 있던 마법 손수건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공주님. 저 하녀는 아주 위험해요. 하지만 공주가 물을 뜨기 위해 엎드려 그 손수건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손수건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자 그 하녀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공주도 별 힘이 남아있지 않겠지. 이제부터 내가 모든 명령을 내릴 거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자, 그 공주 옷을 벗어서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된단다. 이제부턴 내가 공주야.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널 가둬버릴 거야. 알겠니? 하녀는 공주의 옷만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타던 말 팔라다까지 가졌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죠. 한편 진짜 공주는 당나귀를 타고 아주 천천히 하녀를 따라갔어요. 얼마 후 둘은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자가 그들을 반겨주었죠. 왕자는 그 조수가 당연히 공주라고 생각해 그녀를 초대했어요. 사실은 진짜 공주인 그 하녀도 보게 되었답니다. 왕자님, 저 아이는 하녀예요. 굳이 왕자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거리를 좀 주고 우리가 있던 궁전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왕자님? 그래서 왕자는 그렇게 했고 그녀를 거위 치는 콜라드라는 이름의 소년에게 소개했어요. 너도 콜라드를 도우면서 거위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저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심술궂은 말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사실이면 더 좋고요. 여기 오는 길에 저를 아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왕자는 그의 하인을 불러 그 말을 마구간에 묶어버리라고 지시했어요. 하녀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비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왕자를 속였답니다.
진짜 공주는 그녀의 말 팔라다가 묶여있게 되자 무척 슬퍼했어요. 그녀는 즉시 말을 보러 헛간으로 갔어요. 불쌍한 팔라다는 사슬에 묶여 서 있었지요. 팔라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만약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무척 슬퍼하실 거예요, 공주님. 슬프지만 공주는 팔라다 곁을 떠나 콜라드와 함께 초원에서 거위를 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바위에 앉아 잠시 쉬며 머리카락을 고정하던 금으로 된 머리핀을 풀렀어요. 콜라드는 이 빛나는 머리핀을 보고 곧장 하녀에게서 그 머리핀을 뺏어 가져가고 싶었어요. 금빛 머리핀이네. 그 머리핀이 정말 갖고 싶어. 내 머리를 가만히 둬.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바로 그 순간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 콜라드의 모자를 날려버렸어요. 모자는 산을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콜라드는 가까스로 모자를 잡을 수 있었지요. 다시 머리를 묶은 공주는 그녀의 금빛 머리핀을 숨겼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거위를 몬 콜라드와 공주는 마침내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콜라드는 즉시 왕에게로 가서 섰어요. 왕께서 주신 저 이상한 소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콜라드. 진짜 이상해요. 말과 대화를 하지 않나? 제 모자를 바람에 날리고 놀려요. 일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다음날 왕은 몰래 공주를 따라가 보았어요. 공주는 먼저 헛간으로 가서 사슬로 묶인 팔라다에게 말을 걸었죠. 진짜로 말하는 말을 보자 왕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곧이어 콜라드와 공주가 거위를 모는 초원으로 가서 숲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공주가 머리에 금빛 머리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날려보내지 뭐예요? 콜라드는 모자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사이 공주는 금빛 머리핀을 다시 머리카락 속에 숨겼어요.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란 왕은 그들 몰래 즉시 궁전으로 되돌아왔어요. 밤이 되자 왕은 공주를 불러들였어요. 그는 그녀가 대화한 팔라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금빛 머리핀과 거센 바람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폐하. 만약 제가 말하면 감옥에 가고 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거라, 소녀여. 어서. 공주는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진짜 공주였구나. 걱정 말거라. 아무 일도 없을 거란다. 어서 원래 네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렴. 왕은 즉시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불러들여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날 밤 가짜 공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궁전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진짜 공주는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가짜 공주는 반대쪽에 앉아 있었지요. 진짜 공주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가짜 공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저 여자는 누구지? 파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달린 드레스는 어디서 난 거지? 귀족들이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공주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엔 사람을 속이는 자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는 게 좋을지를 모든 이에게 질문했답니다. 그 거짓말쟁이한테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그녀의 발은 사슬로 묶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말이에요. 정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거짓말쟁이는 바로 너야. 넌 네 스스로 벌을 내렸구나. 군인들, 이 거짓말쟁이를 이 궁전에서 끌어내어라. 당장! 그녀는 하녀, 아니 진짜 공주의 삶을 거짓말로 무너뜨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자는 진짜 공주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 다음 왕자와 공주는 곧장 헛간으로 가서 말하는 말 팔라다를 구해주었어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공주님. 여왕님이 이걸 보셨다면 행복해서 우셨을 거예요. 왕자와 공주는 마침내 행복을 찾은 그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공주의 착한 요정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었고 영원히 악으로부터 구해주었어요.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 드리기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속에 한 아기 가재를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을 좀 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젤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요.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새 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 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를 들은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죠.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지요.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 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지.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죠. 소녀에게 점프해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발이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해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 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 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 오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치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 망토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